바로 서강대학교입니다. 입시 변화를 통한 입결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대학교 바로 서강대학교입니다. 2024학년 수시 서강대학교 지역균형 교과 전형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. 입시 변화를 통한 입결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자, 저희 컨쇼는요, 시즌 13번째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6월 1일 목요일 8시에 첫 방송을 하니까요, 컨쇼 라이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서강대학교 지역 균형 교과 전형 어떻게 변화 사항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추천 인원이 23학년엔 10명이었는데 24학년은 20명으로 2배를 늘렸어요. 이 이야기는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2023학년에는 주요 과목을 봤습니다. 그 교과 정량 평가를 할 때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 이렇게 5가지 과목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, 이제는 정교과가 다 들어가요. 정교과가 들어가는 게 큰 영향이 있을까요?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예전에 시립대학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, 우리 아이가 만약 한문이나 정보 같은 이런 주요 과목이 아닌 부분에서 막 6등급, 7등급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점수를 생각보다 엄청 깎아 먹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주요 과목에 대한 내신 등급이 아닌 전체 내신 등급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서강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중요한 게 하나 있죠. 최저가 엄청나게 완화됐습니다. 이 최저 완화가 아마 입결에 대한 영향력을 가져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최저는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원 자격은 반수나 재수생은 안 됩니다. 현역 아이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. 추천 인원은 20명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전형 방법은 이제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, 정교과에 대한 내신 등급 있잖아요. 그 등급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교과에 대한 부분을 1000점 만점에서 900점, 일명 90%는 교과를 가져가고, 비교과 부분이 10%가 들어가는데, 저 비교과는 서류를 분석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. 출결에 대한 부분, 봉사도 빠졌거든요. 출결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거는 당연히 만점을 받아야겠죠. 100점. 이렇게 1000점 만점으로 정량적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대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하는지 그 부분을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.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죠. 그게 뭐냐면 바로 최저입니다.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가 되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.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, 이 과목 중에 탐구는 사회과학 중에 한 과목 잘 본 거가 들어가게 되고요.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각 3등급이에요. 그러니까 3, 3, 3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2, 2, 4가 나오면 안 돼요. 4가 있으면 안 되고요. 각 3등급 이내기 때문에 3, 3, 3 나오면 되는데, 이거 진짜 많이 완화시킨 겁니다. 솔직히 서강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내신 등급대가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최저를 맞추는데 333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율이 맞춰올 수 있을 것 같다.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80%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23학년을 기준으로 입결을 갖고 분석하시면 떨어질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.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컨쇼에서 어느 정도 학과별로 등급대에 대한 부분이 환산점수 기준으로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어제 밤새도록, 새벽까지 밤새도록 계산을 해봤습니다.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입시 변화에 대한 분석 예상 컷을 준비했는데요. 일단 인문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인문학부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를 가지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. 그런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뒤로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. 이번에는요, 솔직히 70컷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평균 컷에 걸려야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학과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, 경쟁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작년만큼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인문학부 같은 경우는 935.68점인데 이게 등급으로 하면 한 1.5등급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인문학부나 영어 영문학부 요 라인이 한 1.45에서 1.5등급 정도가 되는데, 작년 같은 경우 인문학부나 영어 영문이 한 1.6등급이 평균 컷이었어요. 그리고 70컷이 1.66, 1.67 이렇게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솔직히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부분이
있습니다. 일단 경쟁률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거는 봐야겠지만 일단 무조건 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. 사회과학부는 아시다시피 좀 인기 라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 947.79 그래서 한 1.42 정도 등급이 형성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작년 같은 경우도 1.5등급 라인이었거든요. 뒤로 빠지는 데이터도 1.5등급에서 70까지 끊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도 1.58인가 그랬을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데이터가 뒤로 빠지는 게 많이 흔들리면서 빠지진 않거든요. 자,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강대학교는 경영경제가 좀 셉니다. 그래서 경영은 솔직히 계산을 하긴 했는데 조금 한 1.38, 35 이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대신 경영학과는 조금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.4까지 이렇게 보는데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평균 컷 라인이 한 1.41 정도, 944.65 정도가 될 것 같고요. 글로벌 한국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가 무시하는 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조금 뒤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식융합 미디어는 워낙 인기가다 보니까 한 1.38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2023학년 입결이 1.4등급 대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. 그런데 데이터가 한 1.4 정도 되면 한번 도전권은 형성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1.3대 후반은 돼야지 한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. 이 부분이 있고요. 자, 그러면 자연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과 아이들은 어느 정도 지원 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? 자, 일단 수학과랑 물리학과, 화학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인기과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과는 아니고요. 수학과 같은 경우는 비인기과라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점수대가 그래도 조금 다른 학과들보다 좀 높게 형성되거든요. 자, 수학과는 1.48등급 정도로 937.55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물리 같은 경우는 한 1.5등급대 라인, 그리고 전자 라인은 한 1.45 정도가 되는데 일단 화공생명이 솔직히 되게 인기과입니다. 그래서 화공생명은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.6등급대 아이들이 형성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뒤로 빠지는 데이터도 형성이 돼서 일단은 화공 같은 경우도 되게 인기과예요. 그런데 작년에 좀 빠지는 데이터가 흔들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역량 때문에 이번 연에는 좀 많이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화공생명 같은 경우는 한 1.4등급 정도가 돼야지 지원 라인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인기학과인 거 아시죠? 그래서 거기도 한 1.43 정도 될 것 같아요. 자,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인원을 많이 이제 선발하지 않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일단 입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컨쇼에서 합격한 아이들 있잖아요. 그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 작년에 아이들이 한 1.3등급대 아이들 한 1.35 정도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합격선을 좀 형성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 시즌도 한 1.3등급대 아이들까지는 좀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안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.2등급대 한 1.2에서 1.25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일단 지원 라인이 형성될 수 있고 환산 점수로 했을 때는 한 966점대, 967점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충분히 지원했을 때 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대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미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작년 경쟁률이랑 조금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12대 1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경쟁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최저라는 부분이 워낙 완화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 1.2등급대 라인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지 안정권을 좀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입시 변화에 대해서 전체 학과를 다 못 해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만큼 계산하는데도 거의 한 6시간 넘게 걸렸습니다. 추후에 저희가 이제 수시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컨쇼에서 이제 수시혁명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거기에는 전체 학과에 대한 환산 점수랑 상중하 라인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까지도 다 해드릴 테니까요. 저희 컨쇼 수시혁명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서강대학교 지역균형 일명 교과전형에 대한 예측 데이터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영향을 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대학교로 또 분석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